이번 시간은 측량학 첫 시간이어서 여러분들 10개년도 출제 경향 분석을 좀 해드리고 이제 공부를 1단원부터 공부를 좀 해보실 건데요. 뭐 제가 철근 콘크리트도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측량학도 지금 필기반에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철콘하고는 좀 다른 게 측량은 지금 보시면 꼭 중요한 단원이다, 중요치 않은 단원이다. 그러니까 출제 비중이 높다, 낮다를 분석해 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거의 골고루 비슷하게 출제가 좀 되고 있네요. 그렇죠? 특히 9장 같은 경우 하나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한두 문제씩은 출제가 골고루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출제 경향 분석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런데 일단 단원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몇 가지 여러분들 주의할 사항들이 좀 있어서요. 측량학 개론, 뭐 거리 측량 이런 단원의 제목들이 지금 보이시는데 제일 여러분들한테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게 평판 측량 부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연도, 뭐 2019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는 평판 측량이 이젠 출제 범위에서 완전히 사라졌죠. 그러니까 20년, 21년, 22년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동안 평판 측량은 굳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해도 출제 비중 자체가 아예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강의를 그러면 저도 동영상 촬영을 해드렸어요. 인터넷 강의에. 왜 해드렸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꼭 토목기사나 토목산업기사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철도기사라든가 그쵸? 유사 관련 자격증들이 좀 있죠. 뭐 공사시험이라든가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아직도 측량에 대해서 평판 측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출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만족을 시켜드리려면 제가 평판 측량을 강의를 해드린 거고요. 그럼 평판 측량이 기사에서는 출제가 안 되는 대신에 뭘로 대체가 됐느냐 하면 여러분들 GNSS라고 해서 지형 측량을 GPS를 통해서 하는 건데 평판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측량 구시대적인 얘기는 이제 지우고 위성에서 지형을 바로 측량할 수 있는 거. 뭐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데서 벌써 접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위성을 통해서 사진을 얻고 그 사진에 의해서 분석을 해내는 그런 것들이 바로 GNSS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 부분으로 출제가 기사나 산업기사는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명심하시고 그래서 뭐 강의 내용 중에 GNSS 부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기사,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은 평판 측량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도 중요한 것들 좀 골라드리면요. 이제는 출제 비중상 중요하다기보다 내용적으로 측량이라는 것을 흐름을 좀 파악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일단 높이 측량하는 수준 측량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내셔야 높이에 대해서 개념이 좀 쓰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높이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알파벳으로 써보면 Z라고 해야 되겠죠? X좌표, Y좌표, 높이니까 Z좌표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높이에 대한 얘기고 자, 여기서 보시면 기준점 측량이라고 나오는 게 바로 평면좌표, X좌표와 Y좌표를 얻어낼 수 있는 뭐 위거, 경거 이런 얘기들을 좀 할 거죠. 그래서 기준점을 측량하는 거니까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기준점의 X와 Y를 결정하는 요소 뭐 가장 중요합니다 해도 틀리지 않겠죠. 자, 그럼 그 기준점 측량을 하려면 각을 측량하고 거리를 측량해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XY 좌표화를 해내죠. 그러니까 기준점 측량을 하려면 거리 측량이나 각 측량을 당연히 잘 해내셔야 되고요. 그렇게 XY 좌표에 Z좌표까지 추가를 하려면 요 수준 측량 개념이 들어온다. 그래서 3차원 위치 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뭐 스타디아라는 건 옛날에 사용하던 뭐 측량 방식이니까 이 부분은 지우고 지금은 무슨 측량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어요? 지형 측량이다. 자, 그럼 이 지형 측량에서 요즘은 GNSS 부분을 여기다가 포함해 놓고 있겠죠. 그래서 출제 비중이 좀 높아 보이시는 거예요. GNSS에서 출제를 하고 일반적인 지형 측량 등고선에 대한 거, 그죠? 요 부분들 출제에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 공부하신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별표 들어가야 될 게 수준 측량과 기준점 측량. 자, 그 다음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던 노선 측량 이게 출제 비중 단일 챕터로서는 가장 높습니다 해도 틀리지 않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측량은 여러분들한테 꼭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세요라고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출제 비중상에서 보면 사진 측량도 요즘 가장 발달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왜 그러냐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지형 측량도 마찬가지겠지만 GPS 상에서 어떤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낸다. 그래서 사진의 기본적인 원리나 그죠? 뭐 특수한 특성이나 3점 이런 것들 시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공부를 좀 해내셔야 여기서 발전되는 분야가 바로 GPS 측량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GPS 측량에 대해서도 요즘은 출제를 많이 하고 있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높아심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측량이 발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발전하고 있다, 발달하고 있다. 자, 그 말은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새로운 측량 방법, 좀 정밀한 값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까지 다 실시간으로 쫓아가면서 공부하시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사진 측량에 대해서 오히려 공부를 해 놓으시면 이것도 중요한 단원이다라고 이렇게 하나 더 표현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측량에 대해서 출제 비중은 골고루 나오지만 결국은 제가 철근 콘크리트에서 또 설명했던 내용 같이 결국은 중요한 단원들은 난이도가 당연히 쉽고 어렵고 중간 거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렇지 않은 단원들 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지만 그죠? 면적 및 최적, 하천 측량 이 하천 측량 같은 경우도 늘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나오는 부분이 맨날 뻔해요. 그죠? 아주 쉽게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역시 20문제를 다 맞추실 거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을 딱 정해 놓으면 측량에 제가 생각하는 목표 점수는 뭐 철근 콘크리트보다는 조금 낮게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한 14문제 또는 뭐 15문제 요 정도를 목표로 한번 선정을 해 볼게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철코는 출제 범위가 제가 아까 철근 콘크리트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지만 구조 설계 기준이라는 출제 범위가 명확한 이 기준이 있어요. 테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측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측량이 점점 발달을 하고 있어요. 내용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 지금 이 핵심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서 출제가 됐을 땐 이렇게 난이도가 좀 어렵게 체감 난이도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시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좀 힘드시기 때문에 적당한 커트라인을 정할 때 구조 설계 기준 철근 콘크리트보다는 조금 낮게 잡아서 그리고 학교 다니실 때 측량을 좀 어려워하신 분들도 있고요. 측량 자체를 아예 안 해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측량 기구 자체도 한 번도 안 만져보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제가 최 시간에 꼭 측량은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서 실제 측량 기구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다, 다뤄보시지도 않았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는 토목 기사, 산업 기사는 측량 기구를 직접 다루는 거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이론적인 얘기, 그 다음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구를 얼마나 숙련공 같이 잘 다루느냐 그런 부분은 측량 기능사라든가 지형 및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측량 측지기사라는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묻는 거여서 굳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출제 비중이 높다라고 해서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시겠지만 버리는 문항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럼 출제 비중이 높지 않은 것을 오히려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쉽게 이렇게 득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에서는 세 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면 한 2개만 확실히 맞추실 목표를 설정하시고 한 문제 정도는 틀릴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서 14, 15개. 그 말은 한 5문제에서 6문항은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유념해 두시면 공부를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20문항을 다 맞춰야지라는 목표로 설정하시는 것보다 편안하게 처음에는 한 10문제 정도만 공부를 하겠다. 어차피 한 번에 공부를 끝내시는 분들은 잘 없잖아요. 한 번쯤 더 복습을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너무 목표를 높게 잡으시는 것보다는 평이한 문제들 위주로 공부를 좀 한번 다지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번 총정리하실 때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고 뭐 그래서 한 14, 15문제가 나오면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